세 번째 팩트입니다.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 평양을 찾았습니다. 김정은이 얼마나 환대했을지도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자, 여기가 이제 평양의 공항이에요. 시진핑 주석이 전용기를 타고 이렇게 평양을 찾았습니다. 7년 만에 방북이라고 해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김정은과 리설주가 함께 평양 순안공원에서 시진핑 주석 부부를 직접 영접을 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신범철 위원님 모시고 북중 회담 좀 아주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직접 영접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또 파격적인 의전이죠. 예, 북한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의 의전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경제를 위해서 활로를 찾으려면 결국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해야 되거든요. 러시아하고는 경제 협력 부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또 국제사회의 제재를 부분적으로 이행은 하고 있어요. 그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의전을 통해서 실리를 챙기려는 그런 접근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신 의원님, 저희가 지금 이 외신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화면들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화면에서요. 이제 시진핑의 방북 일정 중에서 들어오고 있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화면에서 특기할 만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특이할 만한 사항은 사실 없어요. 사실 지난번에도 왔을 때 순안공항에서 영접하고 또 한 번 환영식을 그때 금수산 기념관 앞에서 했고요. 이번도 유사한 형태로 환영 행사를 한 번 더 하는 그러니까 최대의 예우를 보이는 그런 행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예. 아마 보도되고 있진 않지만 지금쯤 정상회담을 할 것이고요. 잠시 후 저녁이 되면 저는 그게 제일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 만찬을 할 거예요. 만찬이요. 이 만찬에서 무슨 일이 있냐가 저희가 관찰 포인트가 무엇이냐 김주애가 나타나는가의 부분이라고 그 얘기 해볼 봅니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측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 측에서도 사실은 김주애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후계자로 공식 인정하는 건 아니고 저런 만찬장에 나타나서 시진핑과 인사하는 모습을 공개적인 화면으로 송출한다면 그것은 중국 측도 김주애를 인정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 그 밖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핵 문제는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 협력이 강조될 겁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핵을 인정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또 핵 문제, 비핵화를 언급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겠지만 오히려 경제 협력이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미국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이 서로 공감대를 이루면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핵심 논의 대상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는 김주애의 만찬장 등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주애가 과연 만찬장에서 아버지 김정은과 시진핑 사이에 설 수 있을까? 그렇군요. 잠시 뒤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서 이제 김일성 광장에서 또 카퍼레이드를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워낙 7년 전에도 극진하게 융숭하게 대접을 했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게 없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공항과 금수산 궁전에서 환영식을 2번이나 했었어요. 만나보시죠. 예. 7년 전에도 저렇게 극진하게 환영을 했는데 다시 한번 김일성 광장 볼까요? 위원님, 그때보다 뭔가 좀 인파가 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조중 친선 해가지고 시진핑 주석의 얼굴도 김정은과 나란히 또 걸게 걸고 또 이렇게 했네요.
한 10,000명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북한이 할 수 있는 최대 의전을 다한다. 그러면서 이번 시진핑 방북을 계기로 해서 북한은 경제의 활로를 찾는다. 이것이 지금 북한의 기본 입장일 거고, 중국도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투자 같은 것은 제한되지만요. 사실은 두만강 하류 지역에 중국 측에서 사실은 동해바다로 나갈 수 있는 진출로를 만들고 싶어 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됐다는 보도가 나와요. 물론 러시아는 동의를 하면서도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사실 중국이 동해바다로 빠져나가는 활로를 만든다면 그 지역의 경제적 중심지가 다시 중국으로 또 흡수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부분을 또 북한 측의 양해를 구하는 양측의 서로 실리가 교환될 수 있는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적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과연 북중러 연대가 만들어질 것이냐 하는 그렇죠. 부분을 또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데 북한은 어느 정도까지 중국의 묵인을 받아낼 것이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북한 의장대가 시진핑 동지 건강하십시오, 뭐 이렇게 또 외쳤다는 속보도 들어오고 있군요. 앞서 이제 북중러 말씀을 주셨는데 2년 전에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김일성 광장에서 이렇게 또 환대를 했었는데 그때 규모와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뭐 그때도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어디가 더 많다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제한돼요. 그래서 네. 제가 앞서 특이사항이 없다고 한 것은 영접을 덜한 게 아니라 북한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 금수산 영빈관 같은 거는 사실 2019년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새롭게 단장했고, 이번에도 새롭게 또 단장을 했대요. 새로운 건물도 짓고. 그만큼 사실 북한은 중국을 영접하고 환영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정도는 저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범철 위원님께서 이번 북중 회담의 하이라이트라고 짚어주신 게 바로 이게 김주애, 주애가 과연 어떻게 등장할 것인가, 이걸 중국이 용인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김정은은 시 주석이 방한하기 직전에 신형 구축함을 주애와 함께 탔습니다. 만나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강건호를 방문하시고 함해 항해 시험을 참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구축함 강건호에 승선하시어 종합지휘소를 비롯한 여러 전투근무 공간과 요소들에 대한 실태와 함 무장 체계들에 의뢰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해군 무력을 핵전쟁 억제력의 일익을 믿음직하게 담당할 수 있는 역량으로 수중과 수상에서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집단으로. 신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짚어보는 이유는 제가 앞서 질문을 못 드린 게 있어가지고, 작년이었죠. 중국 전승절 행사 때 주애가 김정은과 함께 갔었는데 그때는 정말 얼굴도 안 보였단 말이에요. 이번에 다를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 이번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렇게 그 강건함에도 김주애를 등장시킨 것은 군사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북한에서 군사 지도자의 이미지가 없다면 최고 영도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차근차근 일종의 빌드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더구나 북한에서 이것을 시진핑 주석을 영접하기 때문에 의전 일정을 북한이 주도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중국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게요. 사실 오늘 아침에 노동신문에 시진핑 주석의 기고문이 나왔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은요, 대를 이어서 협력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언제 나온 워딩이냐면은요, 2011년에 김정일이 마지막으로 중국을 갔을 때 그 이야기를 북한 측에서 했어요. 그것은 뭐냐?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넘어가는 체제 승계,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을 갖다가 지지해달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먼저 기고문에 대를 이어 협력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북한 측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과 시진핑과 김주애가 함께 있는 사진이 적어도 노동신문에 내일 아침자로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